검찰청 복도에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다. 김서연 부장검사 52세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출근해 밤늦게까지 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25년간 검사로 일하며 쌓아온 경험과 실력으로 인정받는 그녀였지만 개인적인 삶은 늘 뒷전이었다. 부장님, 새로 발령받은 이준호 검사입니다. 사무관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온 남자를 보는 순간 서연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30대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의 맑은 눈동자에서 진정성과 열정이 느껴졌다. 이준호 검사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팀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네요.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갑고 프로페셔널한 톤으로 말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준호는 사법고시를 늦게 준비해 35세의 검사가 된 케이스였다. 대학 졸업 후 회사를 다니다가 뒤늦게 꿈을 향해 도전한 그였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부장님. 그의 목소리에는 겸손함과 동시에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첫날부터 준호의 성실함과 꼼꼼함이 눈에 띄었다. 그는 다른 신입 검사들과 달리 인생 경험이 풍부했고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남달랐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다. 점심시간 서연은 혼자 사무실에서 간단히 샐러드로 식사를 때우고 있었다. 그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부장님, 제가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사왔는데 하나 드시겠습니까?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서연은 습관적으로 거절했지만 준호는 이미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그녀의 책상 위에 놓고 있었다. 부장님께서 항상 늦게까지 일하시는 걸 봤는데 카페인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그 작은 배려에 서연의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졌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며 단단해진 마음의 벽이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나이 차이도 있고 무엇보다 직장 상하 관계에서 이런 감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준호에게 첫 번째 야간 업무를 지시했다. 이 사건 자료들을 정리해서 내일 오전까지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중요한 사건이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는 흔쾌히 승낙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늦은 밤까지 함께 일하게 되었고 적막한 사무실에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다. 야간 근무가 계속되면서 서연과 준호는 자연스럽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복잡한 사건들을 함께 검토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서연은 준호의 뛰어난 통찰력과 따뜻한 인간성에 점점 매력을 느꼈다. 부장님, 이 사건의 피해자가 혼자 사는 고령자인데 가족들의 관심도 없고 참 안타깝네요. 준호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서연의 마음이 또 한 번 움직였다. 검사라면 객관적으로 사건을 봐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되죠. 서연은 차갑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그의 따뜻한 마음씨가 부럽기도 했다. 자신도 언젠가는 그런 따뜻함을 가졌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차갑고 딱딱해져 있었다. 밤 10시가 넘어서자 사무실은 거의 비어 있었다. 형광등 아래에서 일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운명적으로 보였다. 부장님은 항상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일이 많으니까요. 당신도 앞으로 이런 일에 익숙해져야 할 겁니다. 서연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미묘한 감정이 스쳐갔다.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으세요? 준호의 순수한 질문에 서연은 잠깐 당황했다. 결혼도 하지 않고 가족이라고는 멀리 사는 부모님뿐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저는 혼자 삽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아졌다. 그 순간 준호의 눈빛이 따뜻해졌다. 그는 뭔가 말하려다가 참았다. 그날 밤 사무실을 나서며 준호가 말했다. 부장님, 내일은 제가 먼저 와서 커피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의 배려스러운 말에 서연의 마음이 또 한 번 흔들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려 했다. 이런 감정은 위험하다. 나이 차이도 있고 직장 상하 관계에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을 부정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정말로 준호가 먼저 와서 커피를 준비해 놓았다. 그리고 서연의 책상 위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부장님. 어제 야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작은 쪽지를 보며 서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언제부터 이런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게 되었을까? 자신도 모르게 변해가고 있는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다. 주말에도 중요한 사건 때문에 출근한 서연과 준호. 한적한 검찰청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부장님은 왜 검사가 되셨나요? 준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서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도와주신 검사님을 보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준호는 감동했다. 그렇다면 부장님의 꿈을 이루신 거네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당신은 왜 늦게 검사가 되었나요? 분명 다른 길도 있었을 텐데. 서연도 궁금했던 것을 물어봤다. 준호는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회사를 다니면서 느꼈어요.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요. 늦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서로의 과거, 꿈,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부장님, 혹시 점심 같이 드실래요? 주말이니까 밖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서연은 잠깐 망설였다. 직장 상하 관계에서 이런 것이 적절한가 싶었지만 주말에 간단한 식사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았다. 그러죠.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있어요. 검찰청 근처 작은 한식당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서 서연은 긴장했지만 준호의 자연스러운 대화 덕분에 점점 편안해졌다. 부장님께서 평소보다 편안해 보이세요. 준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런가요? 서연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다. 식사 후 산책을 하면서 두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평소보다 많이 웃고 있었고 준호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더욱 매력을 느꼈다. 부장님도 이렇게 웃을 줄 아시는군요. 준호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서연이 부끄러워하며 대답했다.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닌데 왜 이럴까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공기가 묘하게 흘렀고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먼저 시선을 돌렸다. 아직은 이런 감정을 받아들이기가 두려웠다. 월요일 아침 사무실 분위기는 다시 평소대로 돌아왔다. 하지만 서연과 준호 사이에는 뭔가 달라진 공기가 흘렀다. 주말에 나눈 대화와 느꼈던 감정들이 두 사람 모두에게 혼란을 주었다. 서연은 의도적으로 준호와의 접촉을 피하려 했다. 업무 지시도 다른 직원을 통해서 전달하고 직접적인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였다.
하지만 준호의 존재는 더욱 강하게 느껴졌다. 부장님,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준호가 점심시간에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그의 걱정스러운 표정에 서연의 마음이 아팠다. 아니에요. 그냥 업무에 집중하려고요. 서연의 대답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날 저녁 또다시 야간 업무가 있었다. 둘만 남은 사무실에서 서연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준호가 건네는 서류를 받을 때 손이 스쳤고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부장님, 준호도 같은 감정을 느꼈는지 그녀를 바라봤다.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안 돼요. 서연이 급하게 뒤로 물러섰다. 우리는 이럴 수 없어요. 왜요? 부장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잖아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나이 차이도 있고 우리는 직장 상하 관계예요. 이런 감정은 적절하지 않아요. 서연은 자신을 설득하듯 말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제가 부장님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준호가 다가서려 하자 서연이 손을 내저었다. 그만해요.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죠. 서연은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를 뜨려 했다. 부장님, 저는 진심이에요. 처음에는 존경하는 선배로만 봤지만 지금은 한 여자로서 좋아하게 되었어요. 준호의 고백에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당신은 아직 젊어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에게는 부장님이 최고예요. 나이가 많으셔도 직장 상사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김서연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좋아해요. 그 말에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누군가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을 좋아해 준다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서연과 준호의 미묘한 관계는 곧 다른 직원들의 눈에도 띄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에 함께 있는 모습, 야근을 자주 함께하는 것,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까지. 검찰청 내부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김 부장 검사님과 이 검사님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던데. 나이 차이가 상당한데 설마. 요즘 두 분이 너무 많이 함께 있지 않아요? 이런 수군거림이 서연의 귀에도 들어왔다. 그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준호와의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검찰청 내 회식 자리에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술이 들어간 선배 검사 한 명이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김 부장님이 많이 부드러워졌던데 혹시 좋은 일 있나요? 그의 말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되었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별일 없습니다. 그냥 업무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검사님과 야근을 자주 하신다면서요? 특별한 지도라도 하시는 건가요? 또 다른 선배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준호가 나서려 하자 서연이 먼저 말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런 해명이 오히려 의심을 키웠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52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한심하게 여겨졌다. 다음 날 서연은 준호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다. 앞으로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업무 외적인 접촉은 최소한으로 하죠. 부장님, 다른 사람들 시선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 감정이 더 소중하지 않나요? 준호가 안타까워했다.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정말로 업무적인 관계만 유지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는 여전히 같은 감정이 느껴졌다. 참으려 할수록 더욱 간절해지는 마음을 어쩔 수 없었다. 서연과 준호가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서연이 담당하던 중요한 경제 사건에서 증거 조작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익명의 제보자가 검찰 내부에서 증거를 조작했다고 고발한 것이었다. 김서연 부장검사님,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찰부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다. 저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증거 조작 같은 일은 절대 없었어요. 하지만 제보 내용은 구체적이었다. 누군가 내부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서연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명확했다. 준호는 서연의 상황을 걱정했다. 그녀가 25년간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도움을 주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둘의 관계가 의심받을 수 있었다. 부장님,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당신까지 연루되면 안 되니까 조심하세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애정이 섞여 있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서연은 더욱 힘든 상황에 처했다. 검찰청 내에서도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25년간 쌓아온 신뢰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집에 혼자 있을 때면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일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마저도 이를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런 그녀에게 준호가 조용히 메시지를 보냈다. 부장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힘내세요. 그 작은 위로가 서연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검찰총장실에서는 서연의 일시 직무정지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녀의 검사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위기였다. 직무정지 위기에 처한 서연은 집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다. 25년간 헌신한 검사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그녀의 마음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어둠이 깔리고 있었지만 서연은 그것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온통 부정적인 생각들만 맴돌았다. 정말 내가 증거를 조작했나? 아니면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건가? 2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건가? 휴대폰에는 몇 통의 전화가 와 있었지만 서연은 받을 기력도 없었다. 동료들의 위로 전화일 수도 있고 기자들의 취재 요청일 수도 있었다. 어떤 것이든 지금의 서연에게는 부담스러웠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서연은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벨소리가 계속 울리자 마지못해 일어났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서 있었다. 문을 열어보니 준호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음식이 들어있는 봉지가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어려 있었다. 서연의 초라한 모습을 본 준호의 가슴이 아팠다. 부장님, 식사는 하셨어요? 준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 어떻게 여기까지? 서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부장님께서 연락도 안 받으시고 출근도 안 하셔서 걱정이 되어서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들어와요. 서연은 처음으로 준호를 자신의 집으로 들였다. 조촐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원룸을 보며 준호는 그녀의 삶이 얼마나 소박한지 알 수 있었다.
검사로서 25년을 살아온 그녀의 집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벽에는 검사 임용장과 몇 개의 표창장이 걸려 있었다. 부장님께서 제대로 드시지 않으실 것 같아서 죽을 사왔어요. 준호가 테이블에 음식을 차리는 동안 서연은 그저 바라만 봤다. 그의 세심한 배려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왜 이런 일까지 해요? 당신도 곤란해질 수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신과 연관되는 것만으로도 준호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미안함이 밀려왔다. 준호는 서연 앞에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놓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장님이 힘드실 때 혼자 두고 볼 수는 없어요. 저는 부장님을 사랑하니까요. 그가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했을 때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나이도 많고 이런 공경에 처한 여자를 왜 사랑해요?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다.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새삼 깨달았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부장님의 진실한 마음, 일에 대한 열정, 따뜻한 면모.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소중해요.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서연의 차갑게 식은 손을 감싸 안았다. 하지만 지금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검사 자격도 잃을 수 있고 명예도 땅에 떨어졌어요. 서연이 자책하며 말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김서연이라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검사든 아니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상관없어요. 준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마음이 무너졌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당신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짐이라니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짐이 될 수 있어요? 준호가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상황이 어떻든 우리 마음은 진짜잖아요. 함께 이겨내요. 준호의 말에 서연은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다. 25년 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왔던 그녀에게 이런 경험은 생경하면서도 감동적이었다. 정말 함께 해줄 거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죠. 저희가 함께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준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제서야 서연은 준호가 가져온 죽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따뜻한 죽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며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맛있어요. 고마워요.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다. 다행이네요. 더 드세요. 준호가 미소 지으며 격려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서연은 자신의 두려움과 걱정을, 준호는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다. 25년 동안 혼자 살아온 서연에게는 이런 마음의 소통이 새로운 경험이었다. 사실 저는 항상 혼자였어요. 일에만 매달려 살면서 개인적인 관계는 늘 뒷전이었죠.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준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관심을. 서연이 고마워하며 말했다. 부장님이 좋은 사람이시니까요. 힘들 때 더욱 빛나는 게 진짜 좋은 사람이잖아요. 준호의 말에 서연은 위로받았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서연은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고 준호는 자신의 사랑을 확인받은 기쁨을 맛보았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봐요.
저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 하겠어요. 준호의 다짐에 서연은 다시 희망을 품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서연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봐요. 준호가 힘을 주며 말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깊어졌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 단단해졌다. 서연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준호는 자신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했다. 서연과 준호는 함께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익명의 제보가 들어온 시점, 제보 내용의 구체성, 그리고 누가 그런 정보를 알 수 있었는지 차근차근 분석했다. 부장님, 이 제보 내용을 보면 사건 담당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세부 사항들이 있어요. 준호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다. 서연도 그 점이 의심스러웠다. 내부 고발이라면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누가 왜 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할까요? 두 사람은 서연이 최근에 담당했던 사건들을 하나씩 검토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서연이 최근에 기소한 경제사범들 중 한 명의 변호사가 같은 로펌 출신이었다는 것이다. 혹시 박진우 변호사 기억하세요? 5년 전에 우리 검찰청에 있었던.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진우?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 사람이 왜? 박진우는 5년 전 서연과 함께 일했던 검사였다. 그는 서연에게 호감을 표현했지만 거절당했고 그 후 검찰을 그만두고 변호사가 되었다. 그때의 일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일까? 혹시 사적인 감정 때문에 이런 일을?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어요. 하지만 조사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준호는 개인적으로 박진우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의 최근 행적, 담당한 사건들, 그리고 서연을 공경에 빠뜨릴 동기가 있는지 살펴봤다. 며칠 후 준호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박진우가 최근에 담당한 사건 중 하나가 서연이 기소한 사건과 연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서연에 대한 원한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다. 부장님, 이걸 보세요. 준호가 흥분된 목소리로 자료를 보여줬다. 박진우 변호사가 담당한 의뢰인이 부장님께서 기소한 사건의 공범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에서 크게 패소했거든요. 서연은 자료를 자세히 살펴봤다. 그렇다면 그가 나에게 원한을 품고 이런 일을 꾸몄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요. 더 확실한 것을 찾아야 해요. 준호가 신중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더 깊이 조사하기로 했다. 박진우의 동선, 제보가 들어온 시점과의 연관성, 그리고 그가 어떻게 내부 정보를 얻었는지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서연과 준호는 더욱 가까워졌다.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진정한 동반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를 계속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진우가 혼자 행동한 것이 아니라 검찰청 내부에 협력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협력자는 다름 아닌 서연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최민수 검사였다. 최민수는 서연보다 3년 늦게 들어왔지만 승진에서 뒤처져 있었고 항상 서연에 대한 질투심을 품고 있었다. 그는 박진우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연을 공경에 빠뜨릴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배신자가 있었다니.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준호도 분노했다. 어떻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부장님의 25년 경력을 망치려고. 두 사람은 최민수와 박진우의 연락 기록을 추적했다. 다행히 준호의 IT 실력과 인맥을 통해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그들이 만난 장소, 통화 기록, 그리고 제보 내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밝혀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준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걸로 부장님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서연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동료를 고발해야 한다는 게 쉽지 않네요. 부장님께서 너무 선량하세요. 그 사람들은 부장님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잖아요. 준호가 안타까워했다. 서연은 밤새 고민했다.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던 동료를 고발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검사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서연은 감찰부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 최민수와 박진우의 공모 사실, 그들이 어떻게 거짓 제보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동기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서 보고했다. 감찰부의 재조사가 시작되었다. 최민수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결국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서연 선배에 대한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인정받는 모습이 부러웠고 박진우 변호사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최민수의 고백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서연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자신의 무고함이 증명된 것은 다행이지만 동료의 배신에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챕터 10 새로운 시작. 진실이 밝혀진 후 서연은 복직했다. 검찰청 내에서는 그녀에게 사과하는 분위기였고 오히려 이번 일로 그녀의 진실성과 능력이 더욱 부각되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부장님,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준호가 위로했다. 2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뻔했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동료가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도. 서연의 목소리에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다. 준호는 그녀를 조용히 안아주었다. 이제 저는 부장님 곁에 있을게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이번 시련을 통해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일도 중요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준호 씨. 서연이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어려움을 혼자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부장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행복해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준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복직 첫날 서연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을 시작했다. 과거보다 더욱 신중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되 인간적인 따뜻함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다. 점심시간에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했다. 이제는 주변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시련을 함께 극복한 후에는 서로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다. 부장님,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요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준호가 수줍게 제안했다. 좋아요. 기대할게요. 서연도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더 이상 나이 차이나 직장 관계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성숙해졌다.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했다. 주말, 준호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서연의 집을 찾았다. 서연도 평소와 다르게 편안한 옷차림으로 그를 맞이했다. 정장을 벗은 그녀의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와, 정말 맛있겠어요. 서연이 준호가 준비한 음식을 보며
감탄했다. 그는 그녀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왔다. 부장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걱정되네요. 준호가 수줍게 말했다. 두 사람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했다. 와인 한 잔을 나누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평소보다 많이 웃고 있었다. 준호 씨,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서연이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다. 저 같은 여자를 왜 좋아하게 된 거예요? 젊고 예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준호는 잠깐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다. 처음에는 존경하는 선배로만 봤어요. 하지만 함께 일하면서 부장님의 진실한 모습,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었죠. 나이가 아니라 사람 자체에 끌린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당신에게 끌렸어요. 처음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서연도 진솔하게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럼 이제 우리 공식적으로 사귀는 거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요.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준호가 서연의 손을 잡자 그녀도 거부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사랑의 감정에 서연의 마음이 설렜다. 부장님 사랑해요. 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도 사랑해요. 서연도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다. 나이 차이, 직장 관계, 주변의 시선 등 모든 것이 사소하게 여겨졌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장벽이 될 수 없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서로의 과거, 상처, 꿈,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시간이었다. 서연과 준호는 더 이상 자신들의 관계를 숨기지 않았다. 검찰청에서도 자연스럽게 함께 행동했고 점심도 함께 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동료들도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김 부장님,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후배 검사 한 명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런가요? 서연도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다. 정말로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일부 선배들은 여전히 못마땅해했다. 나이 차이가 너무 나지 않나? 주변에서 뭐라고 할 텐데. 한 선배가 우려를 표했다. 서연은 당당하게 대답했다. 개인적인 일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서로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이입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다. 동기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묻자 그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부장님은 제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두 사람의 확고한 의지를 보며 주변 사람들도 점차 인정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서연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고 행복해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부장검사님께서 웃는 모습을 이렇게 자주 보는 게 언제적인지 비서가 웃으며 말했다. 실제로 서연은 많이 변했다. 예전처럼 차갑고 엄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다. 어느 날 검찰청 회식 자리에서 한 선배가 공개적으로 말했다. 김 부장님과 이 검사님 보니까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것 같네요. 두 분 다 행복해 보여서 보기 좋아요. 그 말에 다른 사람들도 동조했다. 맞아요. 진짜 사랑이면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서연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로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서연과 준호의 관계가 안정되면서 이제 가족들에게 소개할 때가 되었다. 먼저 준호가 자신의 부모님께 서연을 소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17살 나이 차이라는 현실 앞에서 준호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엄마, 아빠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준호가 부모님을 마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가 사귀는 분이 있어요. 오, 그래. 언제 소개시켜 줄 거니? 어머니가 반가워하며 물었다. 그런데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세요. 준호가 망설이며 말했다. 아들, 정말 17살이나 연상이야? 준호의 어머니가 아들에게서 미리 들은 이야기를 확인하며 놀라며 물었다. 사실 준호는 이미 부모님께 서연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해 왔지만 막상 구체적인 나이 차이를 듣고 나니 당황스러웠다. 네, 엄마. 하지만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함께 있으면 편하네요. 준호가 진심을 담아 설명했다. 나이 차이 때문에 처음에는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건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준호의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본 거니? 나이 차이가 나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아빠, 저도 그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서연 누나는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일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시고 저보다 인생 경험이 많아서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 시선이 곱지 않을 텐데. 너희 둘 다 힘들지 않겠니? 처음에는 그런 것도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하던 부모님도 서연을 직접 만나본 후에는 마음이 바뀌었다. 그녀의 품격 있는 모습과 준호를 대하는 따뜻한 태도를 보며 안심했다. 서연은 준호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정중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다. 안녕하세요, 준호 씨 부모님. 평소에 준호 씨가 부모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셔서 뵙고 싶었어요. 서연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머, 정말 품이 있으시네요. 준호가 항상 누나 이야기만 하더니 이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준호의 어머니가 서연을 보며 미소 지었다. 식사를 함께 하면서 서연은 준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웃었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부모님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아들이 정말 좋은 분을 만났네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준호의 아버지가 서연에게 따뜻하게 말했다. 보니까 준호를 정말 아끼시는 게 느껴져요. 서연의 부모님께 소개하는 것은 더욱 조심스러웠다. 80대가 넘은 부모님께 17살 연하의 남자친구를 소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서연은 며칠 동안 어떻게 말씀드릴지 고민했다. 엄마, 아빠,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 그래. 우리 딸이 드디어. 어머니가 기뻐하다가 서연의 표정을 보며 뭔가 다른 점을 느꼈다. 그런데 왜 표정이 그래? 뭔가 문제가 있니? 아니에요. 다만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서연이 망설이며 말했다. 서연아, 정말 괜찮겠니? 너무 어린 것 아니야?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요즘은 나이 차이가 나는 커플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17살이나 차이가 나면 엄마, 나이만 어리지 정신적으로는 정말 성숙한 분이에요.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세요. 서연이 설명했다. 처음에는 저도 망설였어요. 하지만 함께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신중하게 물었다. 딸아,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니? 나이 차이가 나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텐데. 아빠, 저도 그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주거든요. 준호는 서연의 부모님께 정중하게 인사드리며 자신의 진심을 전했다. 부모님, 서연 누나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그는 예의 바른 자세로 90도로 인사하며 진심을 표현했다. 젊은 친구가 참 예의 바르네요. 서연의 아버지가 준호를 보며 말했다. 우리 딸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나요? 준호가 진정성 있게 대답했다. 누나는 일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예의 바른 모습에 부모님도 점차 마음을 열었다. 우리 딸이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지. 어머니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보니까 정말 밝아졌더라. 두 집안의 가족들이 모두 만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후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다. 준호의 부모님과 서연의 부모님은 서로 자녀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네요. 준호의 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요.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이 감동하며 대답했다.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며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확고해졌다. 이제 정말로 미래를 함께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이 차이라는 마지막 걸림돌도 가족들의 이해와 지지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서연이 과거에 담당했던 사건 중 하나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번에는 진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부장님,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새로 발견된 증거는 서연이 10년 전에 담당했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연도 당황했다. 10년 전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네요. 하지만 분명히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했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첫 번째 위기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정말로 자신의 실수일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점이 있었다. 서연 혼자가 아니라 준호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10년 전 사건 기록을 샅샅이 뒤져보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 여기 보세요, 부장님. 이 증거는 당시 법적 기준으로는 문제 없었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준호가 자료를 분석하며 말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보며 서연을 도왔다. 서연은 고민에 빠졌다. 10년 전의 일이라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았고 당시의 법적 기준과 현재의 기준이 달라서 판단이 어려웠다. 무엇보다 그때는 경험이 부족했던 시절이라 실제로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혹시 정말 실수가 있었다면 어떡하죠? 서연이 불안해하며 준호를 바라봤다. 25년간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면 돼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진실을 대하는 자세예요.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서연은 안정감을 느꼈다. 며칠 후 감찰부에서 정식 조사가 시작되었다. 서연은 10년 전 사건 파일을 들고 조사실에 들어갔다. 조사관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하면서
그녀는 당시의 기억을 더듬어 보려 노력했다. 김서연 부장검사님, 이 증거 수집 과정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감찰부 조사관이 냉정하게 물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서연이 대답하다가 문득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다. 10년 전 그 사건에서 정말로 급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았다. 조사가 끝나고 나온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다. 점점 더 많은 기억이 떠오르면서 정말로 절차상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시에는 정의감에 불타서 범죄자를 잡는 것에만 몰두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를 범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또 다른 걱정이 있었다. 연달아 문제가 생기면서 준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검찰청 내에서는 이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서연의 문제가 준호의 승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당신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미안해요. 서연이 죄책감을 느끼며 준호에게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자책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부장님, 저는 부장님을 선택한 거예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준호의 말에 서연은 다시 한번 그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서연을 비난하거나 떠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애정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번 일로 당신 승진에 문제가 생기면 서연이 걱정하자 준호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승진보다 부장님이 더 소중해요. 그리고 저는 부장님이 정말로 나쁜 의도로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설사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정의를 실현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준호의 변함없는 믿음에 서연은 감동했다.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다. 그럼 이번에도 함께 해줄 거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죠. 우리 함께 이겨내요. 준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집에서 10년 전 사건을 더 자세히 분석했다. 당시 사건 기록, 관련 법령, 그리고 서연의 기억을 종합해 보니 정말로 일부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그것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실수였다는 것도 분명했다. 부장님, 만약 정말 실수가 있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의 상황과 의도를 정확히 설명하면 이해받을 수 있을 거예요. 준호가 조언했다. 서연은 깊이 생각해 봤다. 진실을 숨기려 하기보다는 정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검사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이 큰 용기를 주었다. 알겠어요. 내일 다시 감찰부에 가서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서연이 결심을 밝혔다. 두 사람은 함께 이 위기도 극복하기로 다짐했다. 이번에도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서연은 혼자였다면 견디기 어려웠을 이 상황을 준호와 함께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재수사 결과 서연의 10년 전 수사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새로 발견된 증거도 당시 법적 기준으로는 적절하게 처리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연과 준호는 더욱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번 일로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는 정말 좋은 팀이에요. 준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서연도 동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혼자서는 이렇게 침착하게 대처하지 못했을 거예요. 두 번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단순한 연인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가 된 것이다. 직장에서도 두 사람의 팀워크는 유명했다. 서연의 경험과 지혜, 준호의 열정과 창의성이 결합되어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었다. 다른 검사들도 그들을 부러워할 정도였다. 김 부장님과 이 검사님 콤비는 정말 최고예요. 사건 해결 능력이 뛰어나죠. 동료들의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했다. 서연은 준호를 만나면서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찾았고, 준호는 서연을 통해 인생의 깊이와 지혜를 배웠다.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를 가고, 평일에는 함께 야근을 하면서도 행복했다. 나이 차이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보며 더 풍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부장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해요.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만나서 인생이 정말 달라졌어요. 서연의 대답에서 깊은 감사의 마음이 느껴졌다. 두 사람은 이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왔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준호는 서연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검찰청 근처 공원에서였다. 서연님, 저와 결혼해 주세요. 준호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53세가 되어서 받는 첫 번째 프로포즈였다.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이미 50대 중반이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김서연이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준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네, 좋아요. 결혼해요. 서연의 대답에 준호는 감격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결혼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청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 축하해요, 부장님. 이렇게 행복한 모습 처음 봐요. 후배 검사들이 진심으로 축하했다. 고마워요. 정말 꿈 같아요. 서연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결혼식은 소규모로 조촐하게 치렀다. 가족들과 가까운 동료들만 초대한 따뜻한 분위기의 결혼식이었다. 서연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 준호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렀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서연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준호의 서약에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냈다. 저도 준호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겠습니다. 서연의 서약에도 따뜻한 박수가 이어졌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서연의 원룸을 벗어나 따뜻한 이룸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나이는 많지만 서연에게는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여보,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준호가 새벽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다. 고마워요. 저도 점심 도시락 쌀게요. 서연도 처음으로 도시락을 싸며 신혼의 달콤함을 만끽했다. 직장에서도 두 사람은 프로페셔널하게 일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고 당당하게 부부로서 함께 일했다. 몇 달 후 서연에게는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이 있었다. 검찰총장이 그녀에게 중요한 보직을 제안한 것이다. 서연 부장검사님의 능력과 경험을 인정해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검찰총장의 말에 서연은 감격했다. 하지만 그 보직은 지방으로 발령이 나는 것이었다.
준호와 떨어져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여보, 좋은 기회예요. 가세요. 준호가 먼저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떨어져 있게 되는데. 서연이 망설였다. 몇 년만 참으면 돼요. 저도 나중에 정근 신청을 해볼게요. 부장님의 꿈을 응원해요. 준호의 지지에 서연은 큰 힘을 얻었다. 결국 서연은 새로운 보직을 수락했다. 떨어져 있는 것은 아쉽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방으로 발령받은 첫날 서연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잘 도착했어요.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주말에 찾아갈게요. 준호의 목소리에서 그리움이 느껴졌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매일 전화 통화를 하고 주말이면 서로를 찾아가며 사랑을 확인했다.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직장에서의 편견도 이겨낸 두 사람에게 거리 정도는 큰 장벽이 아니었다. 2년 후 준호도 같은 지역으로 정근을 오게 되었다. 다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된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이제 진짜 완전한 우리만의 시간이네요. 준호가 서연을 안으며 말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서연의 얼굴에는 깊은 행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편견과 장벽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 5년이 흘러 서연이 58세, 준호가 41세가 되었을 때도 두 사람의 사랑은 여전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졌다. 여보, 우리 정말 잘 만난 것 같아요. 서연이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부장님, 아니, 여보를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준호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두 사람은 이제 은퇴 후의 계획도 함께 세우고 있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거나 여행을 다니며 여생을 보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이 차이 때문에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보니까 더 풍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서연의 말에 준호도 동감했다. 맞아요. 여보에게서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저는 여보에게 젊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고요.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 인생의 동반자로서의 깊은 유대감으로 발전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진정한 부부가 된 것이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하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다. 처음에 당신에게 야간 업무를 지시했을 때 이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그 야간 업무가 저희에게는 운명의 시작이었네요. 준호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이 차이, 직장 관계, 주변의 편견 등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이룬 그들이었다. 50대 여검사와 30대 남자 검사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다.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두 사람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저녁에는 함께 집으로 돌아오며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속에서 사랑해요, 여보. 저도 사랑해요.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